와이프 몰래 대출 6억을 들고 주식 여행을 떠난 남자. 안녕하세요. 와물주입니다. 오늘은 이 주린이 분들 중에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주린이 분들도 주식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한 번쯤 거쳐가야만 되는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보조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기법들이 있는지 많이들 찾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의 마음에 드는 기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기법을 적용을 했더니 실제로 수익이 납니다. 마치 도박장에 가면은 처음에는 돈을 따게 해주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자신감이 붙으면은 좀 더 높은 금액을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게 되고 마이너스로 역전되게 되면은 그때는 아까 한번 플러스로 수익이 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찾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순간에 돈을 더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결국 돈을 잃고 나오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기법들을 찾아서 적용을 했더니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발견한 기법이 비밀 기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떠한 장이 펼쳐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결국은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건 아니냐. 내 기법은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지 않아도 될 뇌동매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씨앗입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 이건 지금 가장 마지막 날이라 이런데 2월 15일 같은 날은 아예 빨간색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빨간색이 오른 종목의 개수, 이 파란색이 하락한 종목의 개수잖아요. 그런데 이 2월 15일 이렇게 칼날처럼 떨어지는 장에서는 빨간색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투자하는 주린이 분들은 조건 검색식 같은데 자신이 찾은 기법 딱 켜놓고 그게 뜨면은 자기도 모르게 매수 주문을 클릭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얻어맞고 물리거나 손절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투자할 때 차트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보기 힘들면은 641 창이라도 하나 띄워 넣으세요. 시장 당일 등락률 차트 이런 거 하나 띄워 넣으세요. 사이즈 조절되니까 화면 한쪽에다가 띄워 넣으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크게 띄워 넣을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동향이라도 파악하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법보다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법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차트만 보거나 호가창만 보거나 그리고 조건 검색식에 걸리는 종목들 무조건 투자하는 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장이 좋든 안 좋든 매수 버튼을 본인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이 안 좋을 때는 HTS 자체를 꺼버리는 게 주린이 분들에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건 검색식이라고 하는 게 잘 쓰면 무기가 되는 거지만 하락장에서는 잘못 쓰면 뇌동매매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처럼 심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실시간 검색창 있잖아요. HTS를 끄기 싫다 그러면은 이 조건 검색식 쓰시는 분들은 멈춰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에도 필터링 돼서 나오잖아요. 매수 버튼을 자기도 모르게 누르고 있습니다. 승률이 낮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S를 끄기 어렵다 그러면은 차라리 멈춰 놓으세요. 멈춰 놓으면 안 뜹니다. 욕심도 안 생기고요.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윙 투자냐, 단타 투자냐, 아니면 무지성 투자냐 이런 자신의 베팅 단계에 대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단타 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단타를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스윙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락하는 장에서는 스윙의 비중이 극도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름세로 바뀌면은 점점 단타의 비중이 커집니다.
물론 이때도 스윙의 비중이 큽니다. 스윙 플러스 단타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장, 뭐 올해 1월처럼 이렇게 쭉쭉 세게 뽑아주죠. 급격하게 상승하는 때에는 비중이 가장 큰 스윙 투자, 그리고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 단타 투자, 추가로 베팅, 이런 구간에서는 베팅 해야 되거든요. 베팅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는 베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스윙 플러스 단타 플러스 무지성 단타, 이런 장에서는 갖다 찍으면은 수익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소위 말하는 무지성 단타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파도의 흐름을 맡길 줄 알아야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다이빙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린이 입장에서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최소한 코스피나 코스닥의 시장 상황의 흐름 파악을 하고, 하락세냐 보합이냐 상승이냐 그 구간에 따라서 스윙으로만 가져갈 거냐, 거기에 단타를 조금 실어서 가져갈 거냐, 더 나아가 급한 상승장에서는 무지성 단타까지 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을 구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주린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비중의 가장 큰 거는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본의 80% 정도는 스윙, 그리고 20%는 단타를 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자금이 1억이다. 그럼 8천 정도는 스윙으로 끌고 가시고 2천만 원 가지고는 당일 단타, 뭐 스캘핑 이런 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무지성 단타를 쳐야 되는 구간에서는 좀 더 비중을 크게, 스윙에 돈을 조금 빼도 됩니다. 스윙을 6, 7천 정도로만 하시고 1, 2천 빠진 거를 무지성 단타를 하는데 비중을 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주였습니다.